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3대 대제학을 지낸 집안이 네 집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주에도 한 집안이 있습니다. 전주 시내.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파주에 있는 이관명의 묘소인데요. 여기는 아버지가 이민서, 아들, 그다음에 이제 이휘지가 이제 손자죠. 3대 대제학이란 조선시대의 그 벼슬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경력과 연륜에 맞는 인물을 뽑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는 영의정, 좌의정 이랬겠죠. 그러나 3대 정승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러워하는 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제학입니다. 조선시대의 벼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학은 영의정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3대가 선을 베풀어야만 대제학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벌 가문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로 천하의 대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벼슬 가운데 청요직은 깨끗한 직업 뭐 이런 거는 사관원, 사헌부, 공문관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관원과 사헌부는 비리를 적발하고 탄핵할 수 있는 자리였고 높은 벼슬도 아니고 돈이 많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권력의 선봉에 서 있는 자리였고요. 당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관원은 사인부를 탄핵할 수 있었고 사헌부도 사관원을 고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관원과 사헌부는 맞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칼자루를 짚고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자리가 바로 홍문관인데요. 홍문관의 수장이 바로 대제학입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가문에서 흠모했던 자리이고요. 오늘날에 뭐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과 대법원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홍문관, 즉 예문관이라고 하는 곳의 대제학이라는 직책은 학문하는 모든 선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정이품벼슬로 그 전임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타관이 겸대하였는데요. 오직 문관만이 할 수 있었으며 국가 최고의 문병을 장악하여 사령, 박오시험 등을 통과하고 학문과 관계되는 재반사항을 관장할 수 있었죠. 이들 집안은 대제학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문형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문형이라는 칭호는 홍문관 및 예문관 대제학의 성균관의 대사성이나 성균관사 등 나라 전체의 학문 관련한 세 가지 기를 모두 겸해야 하는 가장 으뜸 벼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계는 판서와 같은 정이품이지만 가문에서는 삼정성 육판서를 모두 배출한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죠. 임기는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었고요. 우리나라의 3대 대제학을 지낸 집안은 우리 파주에 있는 전주이씨 백강 이경여가의 이민서 이관명 이미지, 광산 김씨의 사계 김장생가의 김만리 김진교 김양태, 달성서씨의 약봉 서성가, 서유신 서영보 서기순, 연안이씨의 월사 이정구가의 이정구 이명한 이인상. 네. 자, 김장생의 아들 김집 이 두 분은 동방 18년으로 이렇게 아주 막 유명한 집안이죠. 근데 이 중에 김장생의 삼촌 김은희는 우리가 저번에 강의했던 구봉을 은거에서 살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사면수관이라는 귀한 책이 나오기도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달성서실의 서성, 이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 돌아가셔요. 3살 때, 서성이 3살 때. 이제 친정은 좀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서성의 삼촌에게 맡겨서 가리키면서 이 집안이 아주 대단한 가문이 됩니다. 이 포천에 있는 바로 이 서성의 묘, 대구서씨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또 약봉은 나중에 우리 저번에 종계변무로 갔었던 황정우, 그분이 종사관이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월사이 정부는 뭐 워낙 말할 수 없이 유명한 분이고 좋은 일, 옳은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이민서, 이관명, 이휘지 묘가 있는데요. 2022년 현재 그 이휘지의 묘가 파헤쳐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저렇지 않았었는데 저것도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축계동을 써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가 입니다. 이민서의 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민서의 관찰이 하나 있는데 글씨를 굉장히 잘 썼죠. 이제 그래서 여기를 파주문화원에 거기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파주의 문화재를 좀 조사하는 것을 저희 향토문화연구소가 하는 해였어요, 올해가. 그래서 저기 이제 묘를 조사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갔던 모습이고요. 이민서는 인조와 숙종연간을 살았던 분인데, 바로 이제 이경여의 아들이면서 어머니는 풍천임씨. 이렇게 쭉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나주에 이제 목사로 부임해 가는데, 나주가 참 일하기가 좀 힘든 곳이었다고 해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 40여 개의 또 바다의 섬이 있는데 거기를 또 이리저리 다 가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관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직접 가서 섬 사람들에게 그 병통과 불쌍한 사정을 물어서 번거로운 폐단을 없애주니 섬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이때 호남 사람들이 아주 큰 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제와 더불어 조세를 탕감해주고 규율해 줄 것을 상서로 올렸다고 하는데 또 광주 목사로 있을 때도 임진왜란 때 의병장 박광옥의 사후를 중수하고 김덕령을 배양케 하는 일을 이렇게 또 솔선수범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떠나는 광주 사람들은 이민서에게 사당을 살아서 세워주었는데요. 한번 보면 그 사관이 쓴 그 이민서의 이야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민서는 이경의 아들로 성품이 강직하고 방정했다. 조정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을 겪었으나 지조가 한결같았다. 직위가 판서 문영이었으나 집안은 가난한 선비와 다름이 없었다. 그 이민서의 생사당에 얽힌 이야기 하나가 오는데요. 어느 날 숙종이 경영관들과 이제 이렇게 궁중에 들어가 밤에 불을 밝히고 경서를 강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이민서의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얼굴이 술 먹은 사람처럼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연 자리에 술 먹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거든요. 영락없이 술기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죄를 청하자 임금이 생각할 때 근데 그는 평소에 술을 못 하는데 깬 후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벌을 이제 좀 보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민서가 얼마에 깨어나더니 바닥에 엎드려 죄를 청하는 것이었어요. 임금이 까닭을 물으니 숙종 3년에 광주 목사로 나가 있을 때 시골 선비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광주에 가니 사람들이 그곳 동원에 많이 모여 있어서 서로 술을 권하해서 이제 잠결에 이제 꿈속에 이제 술을 마셨더니 막 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제 죽을 죄를 졌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볼 때는 이민서가 그곳에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베풀 줄 아는지라 사람을 시계인을 감으로 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광주에 있을 때 은혜로운 정치를 할 사람들이 이를 잊지 못해서 살아서 세우는 생사당을 건립하고 바로 이날이 낙성식을 마치고 밤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꿈에 거길 다녀온 거겠죠. 그래서 모두들 기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의 계비 신동왕후 강씨 태묘에 올릴 때 도감 도청을 겸하였는데 이 일로 이제 승진도 하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직하고 교화별장에 머물렀다가 그때 쓴 신지 낙하진이라는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낙하진 이민서 지는해 푸른 강물 강나루에 닿았는데 물소리 바람소리 외로운 배 밀쳐내니 옛 고향 송백나무가 의연히 가까워오며 지척의 파도소리 그리움이 한없구나. 자 이번에는 그 아들 이관명의 묘입니다. 아까 대문에 있듯이 이렇게 좀 푸르고 아주 멋있고요. 여기도 조사하느라고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비석에 앞면, 뒷면, 측면. 이관명은 현종 때와 영조 때를 살았는데요.
자, 또 이관명의 이관명은 이게 성악을 밝히고 검덕을 숭상하며 아주 임금에게 바로잡는 소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종 1년에 모함을 받아 삭탈관직이 되었으며 또 경종 2년에는 아우 건영이 노론으로 신임사화 때 노론 4대신이 한 사람으로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으로서 이게 연좌되어서 덕천으로 유배를 갔었거든요. 그곳에 관노가 되어 패랭이의 광목 옷을 입고 날마다 그 관가에 들어가서 청소를 종일 하니 군수가 미안하여 그만두라고 하나 죄인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며 더욱 청소에 게을리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경종이 4년 정치하다 이제 영조가 들어왔죠. 영조가 들어서니까 이때 이제 그 유배에서 풀려나 우의정이 되었고요. 이듬해 좌의정이 됩니다. 외직에 있을 때 사람들을 잘 보살폈고 시패의 시정책을 촉구하는 상소를 잘 올렸고요. 또한 묘당에서는 임금의 예우를 받았으며 문장에 뛰어나 응제문, 반경문, 시책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동생이 그 노론에 이제 신임사 때 연루됐을 때 이야기인지 조금 한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탄의 보광사를 다시 찾아와서 보고 읊은 시한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다시 찾은 보광사 이관명. 어릴 때 이곳에선 즐겁기만 했는데 어느덧 거친 세상 수십 년이 흘러갔구나. 사람의 60평생이 한순간 찰나라네. 오고 가는 뜬 세상에 슬픔만 남는 것을. 마음이 좀 쓸쓸해서 찾아왔던 것 같죠? 그런데 또 숙종이 그 통영의 섬에 작은 섬을 후궁에게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그 집안 횡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에 숙종에게 이것을 알리니 숙종이 철로 된 여의를 내치며 화를 내었어요. 이관명은 그때 죽었구나 생각했으나 승지를 부르더니 수의 여사에게 부제약을 하사하는 것이었어요. 좌우에서 모두 어리둥절하자 다시 호조 판서를 또 올려줍니다. 두 계급이나 올려주니 좌중의 사람들이 말리려 하자 그러다가는 정성을 내릴 수도 있는지라 신하가 바르고 어질면 임금 또한 어질다고 하였느니 경들도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고 오늘 일을 본보기로 삼아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에 이관명의 놀라움과 불만을 품던 신하들도 감옥하여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조, 예조, 병조 등의 참판을 거쳐 양관 대지학을 지냈으며 나중에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영조 10년에 세상을 떠나 교화 법풍리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부인은 덕수이 씨와 합장하였고요. 시호는 문정입니다. 다음은 그 손주 이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휘지의 묘소는요. 겨울에 갔을 땐 이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올해 갔을 땐 이렇게 파헤쳐져서 마치 마당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여기 이렇게 묘가 있었죠. 집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바로 그 묘 뒤에 이렇게 개가 있어서 흙을 막 긁어서 이렇게 갉아 놓았고요. 그리고 사람만 가면 개소리가 그냥 시끄럽게 나더라고요. 올해 파헤쳐진 성물의 모습들입니다. 파헤쳐니까 저렇게 많은 것 같이 보이죠? 이휘지 숙종 때부터 이제 정조 때를 살았는데요. 자는 미경이고 백강 이경의 손자 좌의정 이관명의 아들입니다. 영조 11년 진사에 급제하고 음보로 목사를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조 참여를 거쳐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뒤 대제학이 되었어요.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나이 60이 가까워 와서야 이조 병조를 역임하였고 정조 때에 대제학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우의정일 때 정조가 하유한 내용이 실록에 전해오는데 이렇게 썼어요. 경에게 고괭, 넓적다리고 팔뚝괭. 그 고갱에 직임을 준 까닭을 시끄러운 풍속을 두루 다스리고 도리에 어그러진 의논을 조정하여 우리 세신을 보존하려는 데 있다. 경에 굳은 지조와 변치 않는 덕성은 사람과 정성으로 구제할 것이며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마음은 나라가 있을 뿐이고 공이 있을 뿐이었다는데 과인이 늘 경을 호여하는 바이니 이 마음으로 거조하면 즉 큰 일을 저지르면 명에 따라서 보자기가 무엇이 어렵겠으며
바로잡아서 보필하기가 무엇이 걱정되겠는가? 대저 이렇게 하면 우리 선왕께서 50년 동안 탕평하신 영조가 탕평책을 썼죠. 그 탕평하신 성대한 교화를 계술할 수 있고 또 내 일념으로 보합하려는 고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니 경은 나와서 베풀어 함께 우리 국가를 안정시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갱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순임금의 입직편에 나오는데요. 신하들이요 옆에서 도와주시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하가 참된 신하로다. 하니 우가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였어요. 순임금이 신하들을 둘러보며 그대들과 같은 신하는 짐의 팔다리요 눈과 귀로다. 재활 씨는 작진 고갱 이목이니 내가 백성을 교화시키고 돕고자 하면 그대들도 나를 도와주시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충고해주고 모든 동료들이 서로 공경하고 예의를 지켜주오. 그리고 관리는 백성의 뜻을 짐에게 전하는 것이 임무이니 올바른 이치로서 선양하고 뉘우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처벌하여 위험을 보이도록 하시오 하고 당부를 했다는 이야기에 작진 고갱 이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휘진은 68세에 중추부 판사가 되어 70세에 사은사겸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기로소에 들어갑니다. 인품이 용렬하여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었으나 다만 가문이 대대로 충직한 탓으로 지위가 이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르러 죽으니 3년을 한정하여 죽은 다음에 3년을 녹봉을 계속 내리라고 명을 합니다. 문영 대신으로서 문집도 남겼으며 사후 문헌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묘소는 탄현면 축현이에 거기 아까 파헤쳐진 묘가 축헌이죠. 정경부인 풍천님 씨와 합작묘소를 썼으나 2022년 여름 묘소가 파헤쳐졌다는 제보에 따라 향토사 회원들과 가보았더니 정말 파헤쳐지고 성물이 땅 위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저렇게 파헤쳐진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얘기하니까 내가 돈 내고 땅을 샀는데 도대체 묘소가 있어서 파가라 해도 파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도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걸로 써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자, 이렇게 파헤쳐지니까 정말 선물이 많죠. 이것이 이제 이휘지문 둘레석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14년 경인가 향토문화재 연구지에 실린 이제 제 글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3대 대제학을 지닌 3대 정부 집안과 바꾸지 않는다 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대제학 집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권력의 핵심에 서 있기도 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탄현의 이휘진묘를 찾았을 때는 겨울이기도 하였지만 쓸쓸하게 이를 데 없었고 게다가 주변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을 묘 가까이 매너와 땅을 파들여오고 엉망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언감생이 이런 분들 묘석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히 3대 대제학 묘군소인데 그런데 1000년이 여지는 나라가 없고 1000년 영화가 없어도 300년도 못 가서 이렇게 묘서가 엉망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 우러러보던 3대 대제학을 대리한 문영의 집안 묘소가 이렇게 되다니 서글프기까지 하다. 그래서 전주이신 밀성군파 후손의 따님 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댁내 전주이신의 묘소 때문에 앞마당을 넓힐 수가 없다.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불편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는데 올해 갔더니 저렇게 다 파헤쳐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풀은 어느 때는 동네 이장이나 반장이 깎았을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갔을 때도 이제 옥자란 묘소가 또 여름에도 또 한 번 갔었거든요. 잔디보다 풀이 더 많았어요. 관리가 되지 않은 흙력이 역력했죠. 그리고 입구부터 소를 기르는 집에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고요. 봉분 앞에 서니 곡장 위로 머리를 내민 개가 시끄럽게 짖어댑니다. 사람 소리만 나면. 그렇다면 망자에게 혼이 있다면 개 짖는 소리가 이리 가까이 들으니 편히 쉴 수가 있었겠어요? 당대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던 3대 대제학을 지닌 집안도 세월 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묘소인데 인간의 영화는 참 헛되고 헛된 것인가? 사람들은 살다간 행적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흔적을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3대 대제학을 지닌 집안의 묘는
그 지방문화재로도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국립묘지 같은 제도가 옛날에 없어서였는지 이위지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침 올해는 파주문안에서 비지정문화재 조사하는 해가 돼서 이것을 조사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참고문헌은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그 파주연구 3대 대제학을 지낸 이민서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걸 참고로 했고요. 전주이시 밀성군바 세정로 파주시지 인물편 한국사의 이야기 박은봉의 작품을 한번 참고로 했고요. 조선왕조실록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대 대제학을 지낸 집안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것이 파헤쳐진 성물이 어디 가선가 파주에서 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런 참고자료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